가지고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변두리에 생겨요. 요도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줌 누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 증상이 있을 수가 없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도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1기예요. 이 방광이 있고 아래에 전립선이 있죠. 그랬을 때 1기는 전립선 속에 딱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항문 속으로 넣어가 만져지지도 않아요. 전립선 속에 있기 때문에. 요도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줌 누는데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또 사정관이 있죠. 정액이 나오는 사정관. 이거하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액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놈이 좀 진행되면 2기로 되면은 좀 커졌잖아요. 아직도 오줌 누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요도까지 안 갔잖아요. 사정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죠. 정액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손가락을 넣어보면은 이제는 좀 커졌기 때문에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전립선 말랑말랑한 정도가 여기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딱딱하게 돌같이 만져진단 말이죠. 결절로 만져지죠. 그래서 정기 신체 검사를 할 때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수지 검사를 하면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직도. 또 더 진행돼 가지고 이번에는 3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의 요도에 갔잖아요. 오줌빨이 약해진다든지 오줌을 누를 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방광으로까지도 번졌잖아요. 그지? 방광으로까지도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방광 아랫부위까지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피가 나오고 하는 증상이 난다는 거죠. 또 정관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정액에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사 이상하다고 생각해가 병원을 찾지만은 이미 전립선을 벗어났어요. 이제는 퍼졌단 말이에요. 전립선암이 가장 잘 가는 곳이 어디냐? 전이를 가장 잘 하는 곳이 어디냐? 임파선하고 뼈예요. 뼈. 그러면은 여기서 다행히 요도나 사정관을 일찍이 침범해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소변에 정액에 피가 나왔으면은 병원을 찾았겠지만은 3기라 하더라도 교묘하게 말이지 그런 곳에 침범을 아직 안 했다든지 또는 소변에 피 좀 나오면 그런 거지 하고 무시해버렸다든지 정액에 피가 나오더라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랬을 때는 뼈로 간단 말이에요. 뼈로 가면은 쉰이나 60된 사람이 어깨 아프기 여사고 허리 아프기 여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무리했는가 하고 말이지 물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서 찜질을 한다든지. 해도 안 났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상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추적 조사해 가보면 원인은 전립선 암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과거에는 거의 다였어요.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 말기암이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암 진단의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립선 암 진단이 최근에 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하는 그러한 그 효소가 발견됨에 따라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단 말이죠.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만은 환자의 그 편의에 따라서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저 직장 내 손가락을 넣어서 해보는 이 직장 수지 검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도 손가락만 넣어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에서 다 진단이 가능해요. 또 암이 있을 때도 2기 암인 경우에는 볼록 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져보면은 결절이 만져진다 그랬죠. 그만큼 이 손가락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도 5초밖에 안 걸리고 돈도 안 들어요. 만약에 의사가 안 해주거든. 선생님, 우리 신랑 함 넣어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고 그랬죠. 전립선 세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SA 수치는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PSA 수치가 여기 보시다시피
4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경계선을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으로 기준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립선이 작기 때문에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하여튼 이때 간에 말이죠. 우리가 2.5에서 4 사이에 있을 때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12 내지 23%로 보고됐어요. 그 다음에 4에서 10 사이에 있을 때 20 내지 25%고 수치가 10 이상 올라가면은 50% 둘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이야기고 저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일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검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말이죠. 이상한 게 만져진다든지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은 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치가 말이지 그러면은 전립선 암이라고 다 높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기 암 있죠. 전립선에만 있는 경우 1기 또는 2기인 경우에 전체 암 환자 10명 중에 3명은 정상치로 나와요. 있는데도 정상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상치로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암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있죠. 전립선 세포가 정식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10명 중에 3명, 2명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암이 있는데도 정상치로 나올 수 있고 암이 없는데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100%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헷갈린다. 이 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것이 뭐냐면은 3개월마다 PSA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이 아닌 사람은 여기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사람은 제일 아래에 천천히 곡선이 올라가겠죠. 나이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정상인보다는 좀 높았지만은 그것도 천천히 증가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3개월마다 해가지고 이게 위에와 같이 빨간 거 같이